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루는 세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0번에서 13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들 중에 하나죠. 기술 지문인데요. 그래도 이 지문은 조금 짧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들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볼게요. 10번 보기 전에 우리가 지문을 볼 거예요. 지문. 자, 열팽창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 부피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이것인데, 이거는 뭐냐?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뭐로 나눈? 이걸로 나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에서 적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그리고 이 길이 변화율을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그래서 지금 선형 열팽창 계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식으로 쓰여 있는 거니까 사실은 분수가 두 개,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다음 여기서 또 변화량이 뭐냐? 이건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 이건 이렇게 체크이 되긴 하는데 사실 변화량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굳이 이렇게 밑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런 거 그런 건 같다 하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다음 대부분의 물질은 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다.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인바 그리고 알루미늄 보면은 둘 다 양수고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작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큰 표시를 오른쪽으로 해주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 보기 편하니까. 그 다음 얘네가 다른 두 물질 PQ를 같은 두께로 접합을 해서 평평한 T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때 Q가 P보다 더 크다 이게. 그러면 온도를 올렸을 때 Q가 더 팽창하겠죠. 왜냐면 이게 온도가 변화했을 때 그 길이가 팽창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Q랑 P 중에 Q가 더 크면 Q가 더 팽창하려고 하죠. 근데 얘네 둘이 붙어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팽창이 억제되므로 둘이 같이 팽창하면서 P 쪽으로 더 그런다. 왜냐? 이거 보면은 Q가 바깥쪽에 있을 때 Q가 P보다 더 팽창한 거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잖아요. 왜냐면 P가 Q보다 안쪽에 있고 그리고 Q가 이렇게 더 길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으니까 지금 Q층이 P층보다 더 팽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그게 아니면 지금 Q가 선형 열팽창 개수가 P보다 클 때는 지금 팽창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고 그냥 암기 혹은 숙제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이해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팽창하면 그 상태 유지하고, 근데 온도를 다시 내리면 원상태에 복귀. 그리고 물체의 힘 정도는 곡률로 수치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그래서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아. 이렇게 아래 표시. 폭도 좁아. 그래서 이거 하나의 곡선이라고 한다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원의 호를 간주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그러면 얘랑 얘는 반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작으면 곡률은 크다. 그치? 곡률이 큰 게 심하게 휘어진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리고 얘네 둘이 차이가 나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그리고 이럴수록 D가 더 휘어진다. 그러니까 곡률이 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D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당연하죠.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이 물질이 다른 거에 따라서 같은 온도여도 더 많이 휘거나 덜 휘거나 그렇게 당연히 D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고. 근데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휘 민감도래. 그래서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량에서 D가 더 심하게 휜다. 같은 온도량에서. 그죠? 이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 다음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D가 휘면서 반대쪽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한쪽을 유지해 놓으면 열을 가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면 한쪽 끝은 그대로 있고 다른 한쪽 끝이 움직이는. 이게 바로 액추에이터야.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림만 보도 알겠죠? 이게 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는 최대 이동거리, 뭐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이런 게 고려된다. 이걸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아래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 이쪽에 이동거리가 커지겠지. 당연히 휠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 이렇게 휜 것보다 이렇게 휜 게 더 많이 움직인 거잖아. 그 다음 이때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했을 때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동하려면 한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원상태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이동 거리겠죠. 그리고 이 값은 당연히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이제 휨이 당연히 완료되겠죠. 여기 이상은 안 휘어지니까. 그럴 땐 소멸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때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 이게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한 최대 이동 거리 도달 시점이고 이거는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그대로 나오네. 그리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 공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그치? 가장 최대 이동 거리는 뭐냐? 가장 많이 휘었을 때니까 그게 바로 최대 공률에 도달했을 때랑 똑같다. 이건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그리고 반응 완료 시간은 뭐냐면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뭐 3초다 하면은 반응 완료 시간은 3초다. 그리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대요.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은 짧다. 바로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런 기술 지문이 난생 처음 보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대부분이 뭐냐? 뭐가 크면 뭐가 작고 뭐가 크면 뭐가 작고 뭐가 크면 뭐가 크고 뭐가 작고 뭐가 크고 이런 식으로 관계성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다닥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작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추론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10번부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아니죠. 여기 보면은 길이 부피가 변화한다 했으니까 1번 당연히 아니고 2번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개수는 열에 가해 봅시다. 이거는 보면 돼. 이거는 뭐 나누기 뭐야? 길이 변화율 나누기 온도 변화율 아닙니까? 길이 변화율 나누기 온도 변화율인데 이거는 뭐라고 쓰인 지금 뭐 열을 가해 변화했을 때 길이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 나눈 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눈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해서 보면 되는 거고 3번 음수인 물질이 양수보다 많다? 아니지. 여기 양수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 양수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 액추에이터가 여기 나오는데 아니지.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시키는 거지.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가 아니라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방향성이 달라. 반대야. 그래서 4번도 아니고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인데 보면은 두께가 같은 두 축을 접합해서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바로 위에 있잖아. 띠의 두께가 얇으면 반응 완료 시간이 짧대. 그러니까 반응 완료 시간이 뭐였어? 최대한 벌어질 때 걸리는 시간인데 띠의 두께가 얇으면 빨리빨리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빨리 완료된다가 맞죠. 10번은 5번. 너무 쉽고. 11번. 1번. 음수인 물질의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그쵸? 이게 양수일 때 뭐라 했어? 여기 앞쪽에 나오나 보네요. 양수는 지금 어떤 거냐면 길이 변화율이 온도 변화가 올라가면 길이도 커지는 거야. 그게 양수인데 음수는 뭐야? 온도 변화량이 예를 들어 커졌어. 그럼 길이는 작아지는 거야. 길이는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그게 맞는 말이니까. 지금 틀린 거 고른 거니까.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여기 나오잖아. 지금 인바가 알루미늄보다 작대. 인바가 알루미늄보다 뭐가 작아? 그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대. 근데 선형 열팽창 개수가 아까 뭐였어?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가 변화하는 정도인데 얘가 작다는 건 뭐야? 온도가 똑같이 올라도 길이 변화가 좀 작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 보면은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를 온도 변화율로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이 변화하는 거는 선형 열팽창 개수가 지금 뭐야? 큰 물질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온도를 내리면 봐봐. 온도를 내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팽창을 했어. 팽창. 이거는 그 그림을 보면 되겠다. 이 위에 그림. 지금 얘놈을 보니까 열을 주니까 지금 이렇게 휘었어. 휘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내리면 띠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며. 그러면 원래 상태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 띠가 어디 쪽으로 가는 거야? P 방향이 아니라 Q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Q가 뭐라 했어? Q가 열팽창 개수가 더 크다며. 그러면 온도를 내리면 더 큰 물질로 휘는 거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4번. 길이로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여기 보면은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 여기 보면 변화율이 뭐라 했어? 변화율은 여기 보면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거라며. 그럼 이거는 변화량분의 처음. 근데 변화량이 같대. 근데 팽창 전 길이가 처음 길이잖아. 그게 더 긴 물질. 이게 더 길면 변화율은 당연히 더 작아지지.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적인 건 작아지니까. 4번도 아니고.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에 이동 거리가 더 길다. 이건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냐? 보면은 여기서 오문단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에 이동 거리는 더 커진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최대 이동 거리는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대잖아. 그래서 띠의 길이가 길면 더 길게 띠의 길이가 길면 더 많은 구간이 더 구부러지니까 더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조그만한 거, 긴 거 둘 다 휘었을 때 짧은 건 요만큼 가지만 긴 건 엄청 길게 휜단 말이야. 이거 좀 좁네요. 이렇게 되면 더 길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가 긴 띠의 끝이 이동 거리가 더 크겠죠. 이거는 그림만 한번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3번은 개인적으로는 3번 딱 보고 옆에 있는 그림 보고 오케이 하고 맞네. 작은이 아니라 큰 물질 쪽으로 휘겠네 하면 사실 3번 고르고 넘어가도 되긴 하죠. 어쨌든 보고 12번. 이거는 보기 문제죠.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 전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 문제가 이 지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한 30%대로 알고 있는데 정답률이. 근데 이것도 천천히 보면은 풀 수 있어. 천천히 읽어봅시다. A와 B가 있어. 열 팽창 개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열 팽창 개수가 차이가 크면 D가 더 휘어진다며. 이거는 뭐냐? 곡률에 비례하는 거야 지금. 그잖아. 개수 차이가 크면은 D가 더 휘어진다며.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은 더 잘 휜다는 거지. 그럼 B가 더 잘 휜다. 아시겠죠? A, B는 두께의 길이 모두 같대. 다행이네. 그리고 이걸 짚는 거를 만들었는데 A를 두 개 사용한 거는 A, B를 두 개 사용한 거는 B. 그래서 T0에서는 당연히 뭐 가열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움직임 없고 T1으로 움직였을 때는 B만 물질을 잡고 있었대. B는 스몰 b 두 개를 한 거니까 T1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휘면서 잡게 해준 거죠. 근데 T1에서는 A는 못 잡았대. 그러면 A는 좀 제대로 못 휜 거네. 그죠? 휘어야 잡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T2까지 올리니까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지금 제대로 이렇게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만큼 휘려면
B 같은 경우는 T1까지만 가열해주면 되고 이제 A까지 잡게 해주려면은 T2까지는 높여줘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 봅시다. 1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소멸되는 시점. 이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뭐라고 했어? 여기 오문단 보면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잖아. 그러면 최대 이동거리 도달 시점이죠. 이때의 곡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한 벌어졌을 때의 휜 정도는 T1을 올렸을 때부터 T2 때가 A, B 둘 다 크냐. 일단 쉬운 것부터 봅시다. A. T1까지 올렸을 때는 못 잡았다며. 그럼 A는 한 여기서 이 정도밖에 못 올린 거야. 물체를 못 잡았겠지. 근데 T0에서 T2로 돌리면 갑자기 얘가 확 휘어서 딱 얘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T1, T2를 비교하면 A는 당연히 곡률이 이때보다 T2가 더 커지는 거 맞죠? 그럼 B 봅시다. B를 보면은 B는 이미 T1에서 잡혔어. 그럼 T1에서 이미 이렇게 잡은 거야. 다시 그려줄게요. 제대로. 이렇게 이미 잡은 거야. 그러면 애초에 이미 T2까지 갈 필요도 없이 T1까지 갔을 때 B는 이미 물체를 잡을 만큼 휘어진 건데 그러면은 T1에서도 잡았고 T2에서도 A 도라고 했다는 건 B도 물체를 잡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T2에 가서도 계속 휘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를 올리면 더 잘 휜다고 했으니까 T1보다 T2 때 더 휘어지겠죠. B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사실 1번이고 그걸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다 봅시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휜의 멈춘 시점에서의 곡률 반지름. 곡률 반지름이 작겠군. 이 곡률 반지름이 작은 게 뭐야? 여기 보면 곡률 반지름이랑 곡률은 반대라며. 곡률 반지름이 작다는 건 곡률이 크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은 작다라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더 휜다라는 거네. 봅시다. A가 B보다 더 휩니까? 아니지. T1까지 갔을 때는 지금 A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B는 이미 잡았단 말이야. 그럼 B는 이미 잘 휘어지는 거야. 근데 A가 더 잘 휜다고? 애초에 틀리지. 그러니까 2번 제끼고 3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반응 완료 시간. 반응 완료 시간이 뭐야?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이동 거리까지 도달한 시간이래. 근데 얘네가 같다?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뭐야?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잖아. 최대 이동 거리가 뭐야? 안 휠 때까지 휜 거야. 안 휠 때까지 휜 건데 그 안 휠 때까지 휜 시간이 같대. 똑같이 3초야. 그럼 반응 완료 시간도 똑같이 3초죠. 알겠죠? 그래서 3번도 아닌 거야. 4번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아니죠. 왜냐? 이미 지금 B는 엄청 잘 휘는 놈이야. 이미 T1부터 휘어 있었어. 근데 T2 때는 더 휘겠죠. 근데 A보다 B가 더 최대 이동 거리가 크겠지. 그러면 A가 더 크겠어? 왜냐면 T0에서 T1까지 B는 한 10cm 정도 휘었고 A는 한 5cm밖에 못 휜 거야. 근데 이제 T0에서 T2까지 가. 그럼 이제 비로소 A는 10cm까지 가서 잡은 거겠죠. 근데 B는 똑같이 10cm가 아니라 더 느니까 한 12cm라고 해도 보면은 최대 이동 거리는 B보다 A가 더 크다? 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4번도 아닌 거야.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서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던 것은 A가 B 똑같아. 휜 민감도는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나왔죠? 1, 2, 3 여기 있네. 휜 민감도는 뭐야? 휘는 정도래. 그러니까 휜 민감도도 어떻게 보면 곡률이랑 같은 뜻이야. 얼마나 잘 휘냐 이런 거야. 근데 보면은 지금 B는 조금만 올려도 잘 휘어. 그러면 A보다 B가 더 휜 민감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야. 답이 1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대지만 사실 1번을 나는 답으로 딱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2, 3, 4, 5번은 확실하게 제끼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30%짜리 문제를 맞추면 솔직히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되게 여유로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고 그냥 못 풀겠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속어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2, 3, 4, 5번은 그냥 앞에 있는 지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뭐 13번은 어휘 문제니까 빠르게 봅시다. 얻는 값, 뭔가 수치를 얻는 거네요. 수치를 얻는 거니까 근사치 얻었다, 이거 맞지? 용기를 얻었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니까 안 되죠. 결과 얻었다, 뭐 결과치 근사치 다 같은 말이니까 3번 되고, 보람, 이거는 추상적이고 자신감 추상적이야. 그럼 1번 3번 중에 하나인데, B는 어디죠?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원상 복귀한다, 이런 뜻이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원상 복귀했다, 1번이죠. 근데 3번 봅시다. 먼 길로 돌아왔다? 이거는 삥 돌아간 거잖아. 이건 귀환이 아니라 좀 더 긴 거리로 움직이다, 이런 뜻이니까 1번이겠죠, 답이. 3번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